서명식은 끝이 아닙니다. 아직. 2025년 8월 1일 로이터 기사 한 줄이 유럽을 뒤집었습니다. K 전차 180대, 그중 61대는 폴란드 남부 글리비체 생산이라는 문장입니다. 우리 납기는 내일 새벽입니다. 폴란드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이름이 같은 화면에 걸렸습니다. 48시간 안에 훈련과 정비 패키지의 빈칸을 채우라는 내부 메모가 돌았습니다. 유럽 언론은 납기를 외쳤고 바르샤바 현장은 가동률을 물었습니다. 관계자 설명에 따르면 글리비체 공장 바닥에 한국어 체크리스트가 붙는 장면이 사진으로 남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 책상 위에는 통화 메모 한 장이 먼저 도착했습니다. 지금 이야기 전말을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와 함께 여러분이 어디서 영상을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반갑게 인사하고 싶어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작성은 모두 무료입니다. 지금부터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현우입니다. 2022년 7월 27일 폴란드 국방부가 한국산 장비 도입을 위한 틀 계약을 승인했다고 공개하던 날이었습니다. 바르샤바에서 나온 문장이 서울 방위사업청 당직실까지 그대로 꽂혔고 K 전차 1000대와 K9 자주포 600문 이상 FA50 3개 비행대대 수준이라는 숫자가 보고서 표지에 먼저 박혔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확인하자마자 야간 상황 공유 메일을 열어 실무자들에게 발신을 눌렀고 즉시 받은 답장은 단 하나였습니다. 납기라는 단어가 제목에 박힌 회의 요청이었습니다. 그날 밤 유럽 언론은 납기라는 단어를 제목처럼 반복했고 2022년 7월 27일이라는 날짜가 화면 아래 자막처럼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폴란드 국방부 발표를 받아 적던 기자들이 속도를 강조하자 국내 쪽도 반사적으로 속도만 꺼내려는 분위기가 생겼습니다. 저는 문장 하나를 먼저 세웠습니다. 숫자가 커질수록 운용이 늦으면 체감 전력은 늦어진다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바로 행동을 바꿨습니다. 기존 초안에서 성능 홍보 문장을 지우고 납기 대신 운용 준비 시간을 계산하는 표를 붙였더니 팀 채팅방이 잠깐 조용해졌습니다. 서울 용산 대통령실로 올라갈 1차 보고서에는 2022년 7월 27일 폴란드 국방부 문구가 그대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저는 보고서 첫 줄을 쓰다가 손을 멈췄습니다. 납기만 강조하면 쉽지만 그것만으로는 현장을 설득할 수 없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 모니터 왼쪽에 있던 통화 메모 양식을 꺼냈습니다. 폴란드 쪽 연락 창구로부터 받은 첫 통화 내용을 적어두는 문서였습니다. 숫자 자랑은 금지입니다. 오늘. 납기만 말하지 마십시오. 이제. 방위사업청 내부 회의에서 나온 짧은 경고가 2022년 7월 27일 밤에 연달아 떨어졌습니다. 저는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회의 참석자 명단에 현대로템 실무 라인을 추가했고 추가한 즉시 회의 시간이 30분 앞당겨졌습니다. 회의가 빨라진 만큼 보고서 문장도 더 빠르게 정리되어야 했습니다. 2022년 7월 27일 밤 11시를 넘기며 유럽 기사들이 쏟아지던 순간 저는 재고 일수표를 다시 열었습니다. 장비는 공장에서 나오지만 전력은 현장에서 돌아야 합니다. 그런데 현장에 필요한 것은 승무원과 정비 인력, 교육 교관, 부품 흐름입니다. 저는 납기만 보는 관성의 단서가 어디서 생겼는지 기록했습니다. 조달은 계약 위탁 구조로 속도를 내지만 교육과 군수 지원은 별도 라인으로 분리되는 허점이 있고 훈련 인증과 정비 숙련을 확인하는 점검 주기가 현실보다 느리게 설계된 허점이 있으며 계약 이후 운용 책임이 업체와 현지와 정부로 갈라져 책임이 분산되는 허점이 있다는 정리였습니다. 이 단서를 적자마자 저는 선택을 했습니다.
보고서 표지에 숫자를 앞세우지 않고 허점 3가지를 먼저 넣었습니다. 그 결과로 상급자 결제 화면에서 반려 경고가 한 번 떴습니다. 국가 체면이 먼저입니다. 잊지 마. 반려 경고와 함께 그 대사가 따라왔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체면을 지키자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2022년 7월 27일 폴란드 국방부 발표가 던진 메시지는 속도였고, 속도를 전력으로 바꾸려면 체면보다 구조가 먼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반려 사유를 복사해 통화 메모 맨 위에 붙이고 그 밑에 제가 책임지고 바꾸겠다고 적었습니다. 바로 그 즉시 회의실로 들어오라는 호출이 다시 날아왔습니다. 그 회의에서 저는 숫자 3개를 일부러 한 줄로 붙였습니다. K 전차 1000대, K9 자주포 600문 이상, FA 53개 비행대대 수준이라는 규모는 압도적이지만 이 규모가 커질수록 교육과 정비가 병목이 될 가능성도 같이 커진다는 문장입니다. 그 단서를 던지고 이 문장 안에 선택을 했습니다. 납기표 대신 운용 준비 시간표를 보고서 이쪽에 올렸고, 올리자마자 회의 분위기가 갈라졌습니다. 속도를 팔아야 한다는 쪽과 속도에 운용을 붙여야 한다는 쪽이 서로 다른 침묵을 만들었습니다. 그날 유럽은 왜 납기만 보았습니까? 2022년 7월 27일이라는 날짜가 너무 선명하면 사람은 그 날짜에 맞추는 것만 목표로 삼기 쉽습니다. 저는 그 함정을 벗어나기 위해 즉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폴란드와 직접 닿는 창구가 아니라 국내에서 먼저 움직일 수 있는 교육과 군수 지원 담당 라인에 전화를 돌렸습니다. 전화를 받은 쪽은 잠깐 망설였지만 제가 폴란드 국방부 발표 문장을 그대로 읽어주자 바로 자료 요청서를 만들어주겠다고 했습니다. 요청서 제목에는 방위사업청 이름과 2022년 7월 27일 날짜가 들어갔고, 본문에는 납기 대신 가동률이라는 단어를 넣었습니다. 저는 그 단서를 넣은 뒤 곧장 선택을 했습니다. 밤 12시를 넘기기 전에 대통령실로 올라갈 문장에 가동률을 넣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즉시 결과가 따라왔습니다. 보고서 결제 라인이 하나 더 추가되며 승인 시간이 늘어날 수 있다는 통보가 뜬 것입니다. 운용 시간을 써야 합니다. 반드시. 회의 막바지에 나온 말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통화 메모를 다시 펼쳤습니다. 통화 메모 첫 줄에는 납기만 맞추면 된다라고 적혀 있었고, 마지막 줄에는 운용은 현지 몫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 문장이야말로 2022년 7월 27일 밤의 위험한 관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 줄을 지우지 않고 그대로 둔 채 그 아래에 새 문장을 덧붙였습니다. 운용은 현지 몫이 아니라 계약 설계의 몫이라는 문장입니다. 숫자보다 운용 시간을 말하라는 지시는 어디로 향했습니까? 저는 답을 문장으로 찾지 않고 행동으로 찾았습니다. 대통령실 보고 시간을 확인한 뒤 방위사업청 내부 일정표에서 같은 시간대에 다른 회의를 하나 취소 요청으로 돌렸습니다. 그 즉시 취소 승인 알림이 왔고, 덕분에 보고서 수정 시간을 40분 확보했습니다. 확보한 40분 동안 저는 2022년 7월 27일 폴란드 국방부 발표의 속도와 운용의 병목을 동시에 적는 문장만 남겼습니다. 보고서 첫 줄을 바꾸십시오. 지금. 결제 라인 마지막 사람의 짧은 지시였습니다. 저는 그 지시가 떨어지자마자 첫 줄을 이렇게 바꿨습니다. 폴란드가 요구한 것은 납품이 아니라 단기간 전력화이며, 그 전력화는 교육과 정비를 포함한 체계로만 가능하다는 문장입니다. 바꾸는 순간 결과가 바로 왔습니다. 반려가 사라지고 조건부 승인으로 표시가 바뀌었습니다. 체면을 지키는 방식이 숫자를 숨기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굴러가게 만드는 것이라는 해석이 처음으로 생겨났습니다. 통화 메모 첫 줄을 지워야 합니까?
저는 지우지 않기로 했습니다. 2022년 7월 27일 밤에 적힌 납기만 맞추면 된다라는 문장이야말로 나중에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생각을 바꾸었는지 증거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신 저는 그 메모를 파일로 스캔해 보고서 부록에 붙였고 붙이자마자 제 이름이 문서 책임자로 올라갔습니다. 그 대가로 다음날 아침까지 이어지는 야간 검토 회의가 잡혔고 그 회의 초대장에는 폴란드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이라는 두 기관명이 함께 찍혀 있었습니다. 2022년 9월 16일 아침 폴란드 국방부가 FA-50 도입 이행 계약의 훈련과 군수 지원 기술 지원 서비스가 포함됐다고 공개한 문장을 저는 프린터에서 바로 뽑았습니다. 그 한 줄이 단서였습니다. 저는 출력물을 집어들고 결제 라인을 건너뛰어 당직 회의실에 들어갔고 그 즉시 회의 시간이 20분 앞당겨졌습니다. 2022년 9월 16일 화면에는 FA-50이라는 글자와 함께 훈련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었습니다. 왜 폴란드는 계약서에 훈련을 박았습니까? 저는 그 질문을 던지자마자 행동을 바꿨습니다. 기존에 준비하던 납기 중심 브리핑 초안을 접고 교육과 정비 범위를 먼저 정의하는 요청서를 작성했더니 실무 담당자가 곧바로 필수 항목 누락 위험을 경고했습니다. 방위사업청 내부 메신저에는 2022년 9월 16일이라는 날짜가 반복됐고 누군가가 회의실에서 짧게 잘랐습니다. 훈련을 빼면 절대 안 됩니다. 지금 이 경고가 나오자 저는 통화 메모를 다시 펼쳤습니다. 납기만 맞추면 된다라는 첫 줄이 눈에 걸렸고 저는 그 밑에 오늘 날짜를 박아 한 줄을 추가했습니다. 패키지에는 훈련과 군수 지원이 포함된다고 적었더니 바로 다음 메시지로 업체 쪽에서 교육 일정 재산정이 필요하다는 회신이 왔습니다. 2022년 9월 16일 오후 저는 서울 용산으로 올라갈 보고서 제목부터 바꿨습니다. 납기 대응이 아니라 전력화 설계로 바꾼 것입니다. 바꾸는 순간 결과가 따라왔습니다. 결제 라인에서 법무 검토가 추가되며 승인 시간이 늘어날 수 있다는 표시가 떴고 저는 그 자리에서 야간 검토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야간 회의는 2022년 9월 16일 밤 9시에 열렸고 방위사업청이라는 기관명이 회의 초대장 상단에 찍혔습니다. 문서 첫 줄을 다시 쓰십시오라는 지시가 떨어지자 저는 즉시 첫 문장을 고쳤습니다. 훈련과 정비가 포함된 패키지여야 납기가 전력이 된다고 썼더니 회의실 공기가 달라졌고 누군가가 곧바로 교육 파트 분량을 2배로 늘렸습니다. 그 자리에서 위기의 원인이 또렷해졌습니다. 조달은 위탁 구조로 계약이 빠르게 굴러가지만 교육과 군수 지원은 별도 트랙으로 분리되는 구멍이 있었습니다. 훈련 인증과 정비 숙련을 확인하는 점검 주기는 현장 속도보다 느리게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운용 책임은 업체, 현지, 정부로 흩어져 책임이 분산되는 구조였습니다. 저는 이 세 가지 허점을 보고서 이쪽에 넣는 선택을 했고 그 즉시 상대 부서에서 표현을 완화해달라는 수정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수정 요청이 들어오자 2022년 9월 16일 밤 10시 저는 표현을 지우는 대신 근거를 붙였습니다. 실무 추정으로 교육 일정은 6주 압축이 가능하되 교관 파견은 30명 규모가 필요하다고 적었습니다. 정비 대응은 24시간 내 1차 복구를 목표로 잡고 부품 재고는 14일분 이상이 있어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숫자 3개를 넣자마자 결과가 나왔습니다. 숫자가 들어간 문장은 지울 수 없다는 반응이 생기며 교육과 군수 파트가 처음으로 표 형식으로 고정됐습니다. 그럼 그 숫자를 누가 책임집니까? 저는 질문을 던진 다음 바로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책임 분산을 막기 위해 교육, 정비, 군수 지원 담당자를 하나의 연락망으로 묶어 통합 태스크
목록을 만들었고 만들자마자 새벽까지 이어지는 교차 검토 일정이 자동으로 잡혔습니다. 2022년 9월 17일 새벽 1시 제 책상 위 통화 메모는 더 이상 단순한 기록이 아니었습니다. 마지막 줄에 적혀있던 운용은 현지 몫이라는 문장을 저는 지우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문장 위에 빨간 밑줄을 그었습니다. 밑줄을 긋는 순간 결과가 따라왔습니다. 현지 몫이라면 우리는 빠져도 된다는 해석이 생길 수 있다는 경고가 떠올라 저는 곧바로 문서 부록의 운용 지원 범위를 덧붙였습니다. 이때 서울 쪽 다른 화면에서도 같은 단서가 움직였습니다. 2022년 9월 16일 공개 문장이 알려진 뒤 이재용이 이끄는 삼성 내부에도 유럽 쪽에서 운영 가능한 체계가 중요해졌다는 보고가 올라갔다는 이야기가 관계자 설명으로 흘렀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확인하자마자 방위사업청 기술협력 담당에게 전화를 걸었고 통화가 끝나자마자 반도체를 전면에 내세우지 않는 원칙을 적어둔 내부 가이드가 공유됐습니다. 일본 쪽 반응도 2022년 9월 16일 이후 달라졌습니다. 다카이치 총리가 자료를 받아봤다는 소문이 퍼지자 일본 언론과 관계자 설명에서는 상호 운용성과 표준이라는 단어가 늘었습니다. 표준 문제로 막지 마십시오라는 경고가 국내 회의에서 나오자 저는 선택을 했습니다. 표준 논쟁으로 끌려가지 않도록 훈련과 정비를 계약 이행의 언어로 먼저 고정했고 그 즉시 문서 검토 회의의 안건 순서가 표준에서 가동률로 바뀌었습니다. 2022년 9월 17일 새벽 3시 저는 결국 다시 그 반대 대사를 떠올렸습니다. 국가 체면이 먼저입니다. 잊지마 그 문장이 머리를 치자 저는 체면을 지키는 방식 자체를 고쳐 잡는 선택을 했습니다. 체면은 큰 소리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계약서에 적힌 훈련과 군수 지원을 실제로 굴려서 지킨다고 보고서에 한 줄을 더 넣었더니 그 즉시 상급 결제 코멘트가 바뀌었습니다. 과실을 줄이고 운용을 늘리라는 방향이었습니다.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닙니다. 저는 그 질문을 마지막으로 남긴 뒤 2022년 9월 17일 새벽 4시에 회의 결론 문서를 저장했습니다. 저장 버튼을 누르는 순간 결과가 따라왔습니다. 통화 메모 첫 줄에 납기만 맞추면 된다라는 문장이 더 이상 자랑이 아니라 경고처럼 보이기 시작했고 마지막 줄의 운용은 현지 몫이라는 문장도 다른 의미로 서서히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2025년 7월 2일 오전 방위사업청 보도자료가 제 메일함에 먼저 도착했습니다. 제목에는 폴란드형 K2 전차 개발과 현지 생산이 포함되며 협상 기간이 길어졌지만 2차 이행 계약 체결이 최종 확정됐다는 문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숫자 칸은 비어 있었고 그 빈 칸이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보도 자료를 출력해 오른쪽 위에 2025년 7월 2일 날짜를 적었고 적는 즉시 선택을 했습니다. 오전 일정 2개를 취소하고 방위사업청 실무라인 긴급 회의를 당겼더니 30분 뒤 회의실 예약표가 새로 갱신됐습니다. 같은 2025년 7월 2일 로이터가 폴란드가 K2 전차 2차 물량 협상을 마쳤고 현지 조립과 생산 거점 구축이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는 속보가 이어졌습니다. 저는 그 기사를 화면에 띄운 채 통화 메모 파일을 열었습니다. 첫 줄 납기만 맞추면 된다라는 문장과 마지막 줄 운용은 현지 몫이라는 문장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숫자보다 문장 두 줄이 더 빠르게 정책을 밀어붙일 때가 있다는 사실이 그날 분명해졌습니다. 납기만 붙잡으면 우리는 무엇을 놓치게 됩니까? 저는 그 질문을 끝내기 전에 행동을 먼저 했습니다. 로이터 기사 요지를 요약해 대통령실 보고용 단문으로 올렸고 올리자마자 용산회의 소집 알림이 확정으로 바뀌었습니다. 2025년 7월 2일 밤 용산에서 열린 회의에는 방위사업청 실무진과 현대로템 라인 그리고
삼성 쪽 기술 총괄이 함께 들어왔습니다. 회의실 벽 시계가 22시를 가리키는 순간 저는 첫 장을 넘기지 않고 통화 메모부터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숫자부터 말하지 마십시오. 운용을 먼저 적으십시오. 정보선은 넘지 마십시오. 납기만 믿지 마십시오. 짧은 대사들이 회의 시작을 잘랐고 저는 그 말들이 지시이자 경고라는 것을 확인하듯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바로 그 다음 선택을 했습니다. 보도자료의 빈칸을 그대로 두되 빈칸 아래에 훈련과 정비 패키지의 병목을 한 문장으로 박았습니다. 그 즉시 결과가 따라왔습니다. 참석자들의 시선이 계약 서명 날짜에서 가동률표로 옮겨갔습니다. 회의의 핵심은 단순했습니다. 2차 물량은 폴란드형 계량과 현지 조립 생산이 포함되기 때문에 협상이 길어졌고 길어진 만큼 현장 가동을 빨리 만들어야 한다는 결론이었습니다. 저는 2022년 9월 16일 폴란드 국방부가 FA50 계약의 훈련과 군수 지원, 기술 지원이 포함됐다고 공개했던 문장을 떠올렸습니다. 그 단서가 2025년 7월 2일에는 더 큰 의미로 돌아왔습니다. 전차와 자주포는 금속이 아니라 사람과 체계로 완성된다는 원칙을 회의실 언어로 바꿔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택을 했습니다. 현대로템 쪽에는 현지 조립을 위한 작업 분해표를, 방위사업청 쪽에는 교육과정 압축안을, 삼성 쪽에는 민감 사양을 건드리지 않는 연산 인프라 제한 범위를 요청했습니다. 요청이 동시에 나가자 결과가 바로 왔습니다. 각자 답할 수 있는 범위가 다르다는 말이 같은 시간에 겹쳤고 그 겹침이 오늘의 갈등축이 되었습니다. 왜 같은 패키지인데도 말이 엇갈립니까? 저는 회의 중간에 두 번째 질문을 던졌습니다. 답은 구조에서 나왔습니다. 위탁계약은 서명만 빠르게 통과시키지만 훈련과 정비는 별도 승인 트랙을 타는 허점이 있었습니다. 품질 승인과 운용 인증의 점검 주기는 공장 속도보다 느리게 설계된 허점이 있었습니다. 정부와 업체와 현지 파트너로 책임이 흩어져 병목의 책임이 분산되는 허점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세 가지를 한 단락으로 묶어 보고서에 올리는 선택을 했고 올리자마자 결과가 따라왔습니다. 누가 책임을 가져갈지 문장으로 정리하자는 요구가 나오며 회의가 즉시 30분 연장됐습니다. 2025년 7월 2일 23시를 넘기며 삼성 쪽 기술 총괄이 조심스럽게 조건을 내밀었습니다. 군사 사양을 공개하지 않고도 훈련과 정비를 빨리 만드는 연산 기반을 제시하는 방식이라면 가능하다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비공개 부록을 따로 만들어 정보 공유 범위를 선으로 그었고 선을 그은 즉시 결과가 따라왔습니다. 현대로템 라인이 그 선 안에서 낼 수 있는 데이터 항목이 늘어나며 교육 시뮬레이션에 필요한 기초 지표가 처음으로 목록화됐습니다. 선은 지켜야 합니다. 모듈로 분리하십시오. 현장부터 살리십시오. 승인 지연을 막으십시오. 네 줄의 대사가 다시 회의실을 눌렀고 저는 그 말들이 체면보다 원칙을 지키는 방식의 협력으로 들렸습니다. 이 시점에서 저는 게임 체인저가 문장보다 숫자로 설득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025년 7월 2일 회의 결론 문서에 실무 추정 숫자 3개를 넣었습니다. 교육 전력화는 6주 압축을 목표로 하되 교관 파견은 30명 단위로 묶는다는 숫자 초기 가동률. 목표는 85%로 두고 고장 대응은 24시간 내 1차 복구를 기준으로 잡는다는 숫자 부품. 재고는 21일분을 최소선으로 설정해 보급 공백을 막는다는 숫자입니다. 숫자를 넣은 뒤 저는 선택을 했습니다. 납기표를 앞쪽에서 뒤로 미루고 가동률표를 첫 장으로 당겼습니다. 그 즉시 결과가 따라왔습니다. 보고서의 제목이 납기 대응에서 가동 설계로 바뀌어 결제 라인에서 반려 위험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도 2025년 7월 2일 밤의 공기는 가볍지 않았습니다. 국가 체면이 먼저입니다. 잊지 마. 2022년 7월 27일에 들었던 그 반대 대사가 제 머릿속에서 다시 울렸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문장을 회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가져왔습니다. 체면을 지키는 방식이 무엇인지 이제는 재해석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선택을 했습니다. 통화 메모 첫 줄 납기만 맞추면 된다라는 문장 옆에 연필로 작게 덧붙였습니다. 납기는 출발이고 운용은 도착이라는 문장입니다. 덧붙이는 순간 결과가 따라왔습니다. 회의 참가자들이 체면이라는 단어를 더 이상 홍보로 쓰지 않고 현장 가동을 증명하는 문서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2025년 7월 2일 새벽 1시 회의가 끝날 무렵 저는 통화 메모의 마지막 줄 운용은 현지 몫이라는 문장을 다시 봤습니다. 마지막 질문은 그 문장 하나로 정리됐습니다. 운용이 현지 몫이라면 우리는 어디까지 책임져야 합니까? 저는 질문을 던진 뒤 곧바로 행동을 했습니다. 결론 문서에 공동 점검 절차 초안을 넣고 공동이라는 단어를 강조해 책임 분산을 줄이는 방향으로 고쳤습니다. 고치는 즉시 결과가 따라왔습니다. 현지 조립과 생산 거점이 논의되는 동안에도 교육과 정비가 함께 움직이도록 부서 간 연락망이 한 장으로 묶여 공유됐습니다. 2025년 7월 2일 새벽 2시 저는 용산에서 나와 차 안에서 통화 메모를 다시 접었습니다. 첫 줄과 마지막 줄은 그대로였지만 의미는 조금씩 바뀌고 있었습니다. 납기만 맞추면 된다는 말이 자랑이 아니라 경고가 되었고 운용은 현지 몫이라는 말이 방관이 아니라 공동 설계의 출발점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의 대가는 분명했습니다. 야간 회의 연장과 인력 재배치가 바로 실행됐고 그 실행이 없었다면 빈칸은 끝내 채워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2025년 7월 3일 아침 바르샤바에서 온 요청 파일명이 제 화면에 먼저 떴습니다. 제목은 훈련과 정비 패키지 세부화 요청서였고 문서 하단에는 폴란드 국방부라는 기관명이 찍혀 있었습니다. 저는 첫 페이지에서 가동률이라는 단어를 확인하자마자 선택을 했습니다. 전날 2025년 7월 2일 회의 결론 문서를 그대로 붙이지 않고 교육 일정과 정비 절차를 한 장으로 압축한 요약본을 따로 만들었습니다. 요약본을 올리자마자 결과가 바로 왔습니다. 바르샤바 실무 라인에서 회신 시간이 6시간에서 2시간으로 당겨졌다는 통보가 도착했습니다. 같은 2025년 7월 3일 정오 도쿄 쪽에서 외교 라인을 타고 긴급질의 문서가 돌았다는 이야기가 관계자 설명으로 들려왔습니다. 문서의 핵심 단어는 표준과 상호운용성이었고 기술 이전의 조건을 이유로 문제 제기를 검토한다는 표현이 포함됐다고 했습니다. 왜 지금 표준이 튀어나옵니까? 저는 그 질문을 던진 뒤 이 문장 안에 행동을 했습니다. 방위사업청 협력 담당에게 바로 전화를 걸어 도쿄발 질의 문서의 포인트를 목록으로 받아 적었고 전화를 끊는 즉시 결과가 따라왔습니다. 내부 메신저의 표준 논쟁으로 끌려가면 납기와 가동률이 동시에 늦어진다는 경고가 공유됐습니다. 2025년 7월 3일 오후 2시 용산으로 올라갈 보고서 초안에는 다카이치 총리라는 직함이 직접 적히지 않았습니다. 대신 상호운용성이라는 단어가 3번 반복됐고 그 반복이 곧 압박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문장을 붙잡는 대신 문서를 붙잡았습니다. 통화 메모 파일을 열어 첫 줄 납기만 맞추면 된다라는 문장을 그대로 두고 그 아래에 새 문서를 하나 더 연결했습니다. 이름은 상호운용성 해석 메모였고 작성자는 방위사업청 정책문서 담당으로 찍혔습니다. 표준으로 끌려가지 마십시오. 정보선을 넘지 마십시오. 현장 언어로 쓰십시오. 조건을 고정하십시오. 짧은 대사 4줄이 회의실에서 바로 떨어졌고 저는 그 지시를 듣자마자
선택을 했습니다. 표준을 성능 경쟁으로 다루지 않고 훈련과 정비 패키지의 절차 문서로 환원에 적었습니다. 그렇게 쓰는 순간 결과가 나왔습니다. 기술 이전이라는 단어가 보고서에서 빠지고 대신 공동 점검 절차라는 단어가 앞쪽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날 갈등의 축은 시간만이 아니었습니다. 표준을 이유로 승인 보류가 걸리면 선적 예약표가 흔들리고 선적이 흔들리면 교육 일정표가 무너지고 교육이 무너지면 가동률이 무너집니다. 저는 이 연결을 끊기 위해 제도 허점 3가지를 다시 꺼냈습니다. 정보 분류 체계가 지나치게 촘촘해 필요한 최소 데이터까지도 공유가 지연되는 허점이 있었고 상호 운용성 검토가 계약 이후 별도 승인 트랙으로 분리되어 일정이 뒤로 밀리는 허점이 있었으며 정부와 업체와 현지 파트너로 책임이 갈라져 누가 결론을 내릴지 불명확해지는 허점이 있었습니다. 저는 허점 3가지를 적어둔 뒤 즉시 선택을 했습니다. 공유 범위를 선으로 그어 모듈로 분리한 부록을 만들고 부록에 들어갈 항목을 5종으로 제안했습니다. 제안을 걸자 결과가 바로 나왔습니다. 검토 대상이 줄어들며 법무 검토 시간이 단축될 수 있다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2025년 7월 3일 저녁 7시 미국에서 전화가 왔다는 통보가 대통령실 일정표에 찍혔습니다. 관계자 설명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나토 쪽 현안을 언급하며 폴란드의 속도전이 동맹 전체 군수 계획에 어떤 파장을 만드는지 따져 물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통화 연결 직전에 선택을 했습니다. 납기 숫자를 앞에 두지 않고 준비된 전력이라는 표현을 첫 문장으로 올렸습니다. 그 즉시 결과가 따라왔습니다. 상대 질문의 방향이 몇 대를 언제 받느냐에서 언제부터 굴릴 수 있느냐로 바뀌었습니다. 숫자보다 준비입니다. 가동률을 말하십시오. 승인 지연은 금지입니다. 책임을 합치십시오. 4줄의 대사가 통화 요지 메모에 그대로 박혔고 저는 그 문장을 그대로 복사해 바르샤바 요청서 답변 첫 문단에 붙였습니다. 동맹이 원하는 것은 선언입니까? 체계입니까? 저는 마지막 구간에 이 질문을 남긴 뒤 바로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통화 메모의 마지막 줄 운용은 현지 몫이라는 문장 아래에 한 줄을 더 넣었습니다. 운용은 현지에서 시작하지만 설계는 함께 한다는 문장입니다. 덧붙이는 순간 결과가 따라왔습니다. 바르샤바로 보내는 답변서에서 한국 역할이 납기 제공에서 교육과 정비 절차 확정으로 선명해졌고 도쿄 쪽 표준 압박도 현장 절차 문서라는 프레임 안에 묶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머릿속에 남아있던 그 반대 대사도 조금씩 변했습니다. 국가 체면이 먼저라는 말은 이제 큰 소리가 아니라 현장에서 고장이 줄어드는 숫자로 증명해야 하는 말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2025년 8월 1일 오전 로이터 속보 알림이 제 휴대폰을 2번 울렸습니다. 제목에는 KE 전차 180대 추가 도입 계약 서명과 함께 지원 차량, 훈련, 정비, 수리 패키지가 포함됐다는 문장이 붙어 있었습니다. 서명식이 끝이 아니라면 무엇이 시작입니까? 저는 그 질문을 던지자마자 행동을 바꿨습니다. 기사 본문을 출력해 2025년 8월 1일 날짜를 찍고 방위사업청 상황실 회의를 1시간 당겨 소집했더니 회의실 예약표가 즉시 갱신됐습니다. 기사만 믿지 마십시오. 패키지부터 고정하십시오. 납기만 말하지 마십시오. 가동률로 답하십시오. 4줄의 짧은 경고가 회의문을 열었습니다. 2025년 8월 1일 기사에는 61대가 폴란드 남부 글리비체 공장에서 생산된다는 문장도 함께 달려 있었습니다. 폴란드 국방비가 2025년 국내 총 생산의 4.7% 수준이고 2026년 5%로 늘리겠다는 방침까지 같이 언급되자 이 계약이 단순 구매가 아니라 제도와 속도를 바꾸는 정치 일정이라는 사실이 더 선명해졌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확인한 즉시 선택을 했습니다.
선적 예약표와 교육 일정표를 한 화면에 겹쳐놓고 병목을 표시했더니 물류 담당자가 운송 슬롯 취소 가능성을 경고했고, 그 경고가 나오자마자 저는 현대로템 라인의 우선순위 조정 요청서를 발송했습니다. 2025년 8월 1일 오후 바르샤바 실무 창구에서 통화가 들어왔고, 배경에는 글리비체라는 지명이 반복됐습니다. 그들은 180대가 늘었다는 사실보다 지원 차량과 훈련, 정비, 수리 패키지가 실제로 어떤 순서로 현장에 내려오느냐를 먼저 확인하려 했습니다. 무엇을 먼저 보내야 전력이 됩니까? 저는 그 질문을 받자마자 행동을 보였습니다. 통화 중에 훈련 패키지 선적을 장비 일정과 분리해 앞당기는 안을 제안했고, 제안이 나가자마자 결과가 따라왔습니다. 폴란드 쪽 요청서 제목이 장비 납기 확인해서 훈련센터 가동 일정으로 바뀌었습니다. 훈련을 먼저 깔아야 합니다. 정비 라인을 세우십시오. 승인 지연은 금지입니다. 부품 공백을 막으십시오. 네 줄의 짧은 지시가 통화 메모에 그대로 박혔습니다. 2025년 8월 1일 저녁, 저는 통화 메모 파일을 다시 열었습니다. 첫 줄에는 납기만 맞추면 된다라는 문장이 남아 있었고, 마지막 줄에는 운용은 현지 몫이라는 문장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문장들이 지금도 맞는 말처럼 보이자 제 손끝이 다시 굳었습니다. 저는 두 문장을 지우지 않고 그대로 둔 채 선택을 했습니다. 첫 줄 옆에는 납기만 믿으면 안 된다고 덧붙이고, 마지막 줄 아래에는 현지 몫이니 설계를 같이 해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덧붙이는 순간 결과가 따라왔습니다. 회의 결론 문서의 첫 단락이 납기에서 교육과 정비 절차 확정으로 바뀌었습니다. 2025년 8월 1일 밤 9시 방위사업청 실무진과 현지 협력 라인이 다시 한번 같은 통화에 묶였습니다. 저는 제도 허점 3가지를 문장으로 꺼내 회의록 첫 페이지에 심었습니다. 계약 서명은 빠르게 통과돼도 훈련과 군수 지원은 별도 승인 트랙으로 밀리는 허점이 있었습니다. 운용 인증과 품질 승인은 점검 주기가 느리게 설계돼 현장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허점이 있었습니다. 업체와 정부와 현지 파트너로 책임이 흩어져 병목의 책임이 분산되는 허점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문장을 올린 직후 선택을 했습니다. 책임 분산을 줄이기 위해 공동 점검 절차 문구를 초안으로 고정했더니 폴란드 쪽에서 그 문구를 그대로 계약 이행 체크리스트에 넣겠다는 회신이 왔습니다. 전환점을 만들기 위해 저는 2025년 8월 1일 회의에서 숫자 3개를 실무 추정으로 제시했습니다. 훈련센터는 6주 안에 기본 전력화를 목표로 잡고 교관 파견을 40명 단위로 묶는다는 숫자였습니다. 정비 대응은 24시간 내 1차 복구 기준을 고정해 현장 불안을 줄인다는 숫자였습니다. 부품 재고는 21일분을 최소선으로 두어 보급 공백을 막는다는 숫자였습니다. 숫자를 제시하자마자 결과가 따라왔습니다. 폴란드 쪽이 장비 인도표보다 훈련과 정비 가동표를 먼저 요구했고, 저는 그 요구를 근거로 내부 승인 우선순위를 바꿀 수 있었습니다. 2025년 8월 1일 심야, 누군가가 다시 그 말을 꺼냈습니다. 국가 체면이 먼저입니다. 잊지마. 그 반대 대사가 회의실에 떨어지자 저는 그 문장을 그대로 받아 적고 선택을 했습니다. 체면을 지키는 방식은 더 크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글리비체 현장에서 고장이 줄어드는 흐름을 문서로 증명하는 것이라고 정리해 회의록에 넣었습니다. 정리하는 순간 결과가 따라왔습니다. 체면이라는 단어가 홍보 문장에서 빠지고 공동점검 합의와 절차 문서 확정이라는 표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날의 대가는 분명했습니다. 야간 회의가 새벽까지 늘었고 인력 재배치로 일부 부서 일정이 뒤로 밀렸지만 현장 가동을 우선하는 신념이 문서의 첫 줄로 고정됐습니다. 2025년 8월 2일 새벽,
저는 2025년 8월 1일 로이터 기사 출력물 옆에 바르샤바 요청서를 겹쳐놓고 손으로 줄을 그었습니다. 지원 차량과 훈련, 정비, 수리 패키지가 포함됐다는 문장은 분명한데 현장 가동을 떠받칠 기반이 어디까지 준비됐는지는 문서에 비어 있었습니다. 병목이 장비가 아니라면 무엇이 병목입니까? 저는 그 질문을 던진 다음 이 문장 안에 행동을 했습니다. 방위사업청 상황실에 바로 전화를 걸어 훈련 체계 가동에 필요한 연산 인프라 점검 회의를 요청했고 전화를 끊자마자 결과가 따라왔습니다. 오전 9시 회의실 예약표에 연산 기반 점검이라는 안건이 새로 박혔습니다. 2025년 8월 2일 오전 9시 회의실 책상에는 선적 예약표와 함께 훈련 시뮬레이션 사양서가 올려졌습니다. 저는 사양서를 넘기다 멈췄습니다. 실제 전장을 흉내내는 시뮬레이션과 부품 수요 예측을 돌리려면 데이터가 흐르고 연산이 돌아야 하는데 현지에서 그 연산이 막히면 교육 일정 6주 압축도 종이 위 숫자에 그친다는 보고가 붙어 있었습니다. 연산이 먼저입니다. 지금 서버가 비면 끝입니다. 사양은 숨기십시오. 승인 늦추면 끝입니다. 짧은 경고가 회의록 첫 줄을 눌렀고 저는 그 대사를 듣자마자 선택을 했습니다. 장비 납기표를 덮고 연산 기반 확보를 훈련 패키지의 선행 조건으로 올렸더니 그 즉시 결과가 나왔습니다. 교육 일정표의 시작 날짜가 고정이 아니라 조건부로 바뀌며 현장 불안이 숫자로 표시됐습니다. 2025년 8월 2일 점심 무렵 제 메일함에 2023년 6월 폴란드 국방부가 공개했던 협력체계 구상 자료가 다시 공유됐습니다. 한폴 공동위원회 성격의 협력체계를 만들고 교육과 연구개발을 포함한 여러분과를 운용한다는 내용이었고 그 문서가 오늘 회의에서 갑자기 살아났습니다. 저는 그 자료를 근거로 바로 행동을 옮겼습니다. 교육분과와 정비분과의 공동점검 일정표를 임시로 묶어 상신했더니 상신한 즉시 결과가 따라왔습니다. 폴란드 쪽이 요구한 가동률 항목이 교육과 정비 문서에 동시에 들어가며 책임 분산의 틈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2025년 8월 2일 오후 숨겨진 병목은 더 깊었습니다. 훈련과 정비를 빠르게 세우려면 민감한 전장 데이터를 다루게 되는데 정보 분류 규정 때문에 필요한 최소 데이터까지도 공유가 지연되는 허점이 있었습니다. 장비 계약 승인과 별개로 정보 보안 승인 트랙이 따로 돌아 일정이 뒤로 밀리는 허점도 있었습니다. 현지 조립과 생산 거점을 논의하면서도 연산 장비 조달은 다른 규정으로 분리돼 책임이 흩어지는 허점이 겹쳐 있었습니다. 저는 이 세 가지를 한 단락으로 묶어 회의록에 넣은 뒤 곧바로 선택을 했습니다. 모듈 분리 원칙을 적용해 군사 사양이 아닌 훈련과 정비 운영 데이터만 다루는 범위를 정했고 정하자마자 결과가 따라왔습니다. 법무 검토가 표준 논쟁에서 데이터 범위 확인으로 이동하며 승인 흐름이 단순해졌습니다. 2024년 2월 26일 삼성전자가 36GB 용량의 HBM3이 12단 제품을 개발했고 최대 1280GB per 초 수준의 대역폭을 제공한다고 공개했다는 자료가 그날 회의 화면에 올랐습니다. 2024년 9월 26일 SK 하이닉스가 12단 HBM3이 36GB 제품의 양산을 시작했다고 공식 발표한 문장도 같이 붙었습니다. 2025년 2월 27일 엔비디아 문서에서 H100 계열이 HBM3와 HBM2를 지원하며 HBM3 메모리 체계가 초당 3TB 수준의 대역폭을 목표로 한다고 설명한 데모까지 이어지자 그제야 연산이라는 단어가 정책 언어가 아니라 현장 언어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 단서를 본 뒤 이 문장 안에 행동을 했습니다.
삼성 쪽 기술 총괄에게 전화를 걸어 민감 사양을 공개하지 않는 범위에서 훈련용 연산 서버 구성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했고 통화가 끝나자마자 결과가 따라왔습니다. 반도체는 전면에 나서지 않되 현장이 돌아가게 하는 기반만 제안한다는 조건이 문서로 박혔습니다. 2025년 8월 2일 저녁 회의실에서 다카이치 총리 쪽 표준 문제 제기 가능성이 다시 언급됐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통화 메모 파일을 열었습니다. 첫 줄 납기만 맞추면 된다라는 문장이 다시 눈에 들어왔고 마지막 줄 운용은 현지 몫이라는 문장도 그대로였습니다. 그 문장들이 지금은 위험한 오해를 부르는 표지판처럼 느껴졌습니다. 표준을 이유로 연산 기반이 막히면 누구도 빠르게 전력을 만들 수 없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선택을 했습니다. 통화 메모 첫 줄 옆에 납기는 전제일 뿐이라고 적고 마지막 줄 아래의 운용은 현지에서 시작해도 연산 기반은 함께 설계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덧붙이는 순간 결과가 따라왔습니다. 체면이라는 단어가 다시 들려도 그것을 큰 소리로 지키는 대신 가동률로 증명하자는 방향이 회의 결론 문장에 고정됐습니다. 2025년 8월 2일 밤 11시 저는 훈련 패키지의 전환점 숫자 3개를 결론 문서에 박았습니다. 36GB와 12단이라는 구성 수치, 최대 1280GB/초라는 대역폭 수치 그리고 초당 3TB 목표라는 문서 수치를 근거로 사마 훈련과 정비의 연산 병목을 줄일 수 있다는 업계 관측을 붙였습니다. 데이터는 선별합니다. 모듈로 분리합니다. 현장부터 살립니다. 지연은 허용 못합니다. 4줄의 짧은 판단이 문서 아래쪽에 찍혔고 저는 그 문장을 붙인 다음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연산 장비 조달과 교육 일정 승인을 하나의 체크리스트로 묶어 상신했더니 상신 즉시 결과가 따라왔습니다. 승인 담당이 따로 놀던 서류가 하나로 합쳐지며 검토 순서가 정리됐습니다. 그 순간 2022년 7월 27일에 들었던 반대 대사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국가 체면이 먼저라는 말은 이제 홍보를 하자는 뜻이 아니라 현장에서 고장이 줄어드는 시스템을 먼저 세우라는 뜻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재해석을 문장으로만 남기지 않았습니다. 2025년 8월 2일자로 통화 메모를 다시 저장하면서 파일명에 가동률이라는 단어를 붙였고 저장 버튼을 누르자마자 결과가 따라왔습니다. 현지 요청서의 첫 문단이 납기 확인에서 훈련센터 가동 전제 조건 확인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럼 이제 장비가 아니라 체계를 누가 책임집니까? 저는 마지막 질문을 남긴 뒤 공동 점검. 절차 초안의 서명 위치를 늘려 책임 분산을 더 줄이는 선택을 했고 그 즉시 결과가 따라왔습니다. 폴란드 쪽이 교육과 정비, 보급을 한 장의 체크리스트로 묶겠다는 회신을 보내왔습니다. 2025년 8월 12일 폴란드 남부 글리비체 현장으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2025년 8월 1일 로이터 기사 출력물을 다시 펼쳤습니다. 180대라는 숫자와 61대라는 숫자 사이에 사람의 시간이 숨어 있다는 문장이 제 눈에만 보이는 듯 했습니다. 이 패키지는 장비가 아니라 체계로 굴러갈 수 있습니까? 저는 그 질문을 적자마자 행동을 했습니다. 바르샤바 협력 창구로 전화를 걸어 훈련센터 개소 일정과 정비 라인 점검 일정을 같은 주로 묵자고 제안했고 통화가 끝나자마자 결과가 따라왔습니다. 캘린더 초대장이 2025년 8월 14일로 바로 찍혀 돌아왔습니다. 2025년 8월 14일 아침 글리비체 부마르 라벤디 공장 안내문 옆에 한국어 표기가 붙어있는 것을 저는 먼저 확인했습니다. 표기는 성능이 아니라 절차였습니다. 매뉴얼은 그대로 따르십시오라는 경고를 적어붙인 쪽은 현장 관리자였고 저는 그 문장을 보자마자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제 가방에서 공동 점검 체크리스트를 꺼내 현지 팀장에게 건넸더니 그 즉시 결과가 따라왔습니다. 체크리스트 첫 줄에 글리비체라는 지명이 적히며 작업 분해표가 한 장 더 추가됐습니다. 2025년 8월 14일 오전 10시 폴란드 국방부 요청서에 있던 가동률 항목이 현장 화이트보드로 옮겨져 있었습니다. 납기라는 단어는 뒤로 밀리고 가동률이라는 단어가 앞줄로 올라와 있었습니다. 대시보드부터 여십시오라는 지시가 떨어지자 저는 선택을 했습니다. 장비 인도표를 먼저 설명하지 않고 교육 진행률과 정비 처리량 그래프부터 띄웠고 바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회의 시작 5분 만에 질문이 전차 성능에서 고장 처리 시간으로 바뀌었습니다. 2025년 8월 14일 점심 직후 훈련센터로 이동하는 차량 안에서 저는 2023년 6월 폴란드 국방부가 구상으로 공개했던 협력체계 자료를 다시 열었습니다. 교육과 연구개발을 분과로 굴리겠다는 문장이 오늘의 현장과 맞물렸습니다. 저는 그 단서를 던지고 이 문장 안에 행동을 했습니다. 교육분과 일정표에 정비분과 실습 시간을 2시간씩 고정해 넣었고 넣는 즉시 결과가 따라왔습니다. 현지 교육 담당이 교육과 정비를 따로 보고하던 보고 흐름을 하나로 합치겠다고 말했습니다. 2025년 8월 14일 오후 2시 훈련장 벽면에는 한국 교관 이름이 아니라 과정 코드가 붙어 있었습니다. 과정 코드 옆에는 재고 21일분이라는 기준이 적혀 있었고 기준이 있기에 불안이 줄어드는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왜 현장은 숫자 하나에 안심합니까? 저는 중간에 질문을 던진 뒤 바로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부품 수요 계산표를 펼쳐 교육 주차별 소모량을 다시 계산했고 계산을 마치자마자 결과가 따라왔습니다. 부품 발주 담당이 운송 슬롯을 선점하겠다며 선적 예약표를 당겨달라고 요청했습니다. 2025년 8월 15일 오전 정비 라인 앞 모니터에는 고장 코드와 교체 권장 시점이 순서대로 떠 있었습니다. 화면이 바뀌자 작업자의 움직임도 바뀌었습니다. 오류는 즉시 기록하십시오라는 경고가 붙고 저는 그 경고가 나오는 순간 선택을 했습니다. 현지 담당에게 기록 항목을 5개로 제한해 정보선을 넘지 않도록 하자고 제안했고 제안 직후 결과가 따라왔습니다. 법무 검토에서 막히던 항목이 줄어들며 승인 대기 시간이 체감으로 짧아졌습니다. 2025년 8월 15일 정오 저는 통화 메모 파일을 현장 태블릿에 열어 첫 줄과 마지막 줄을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첫 줄 납기만 맞추면 된다라는 문장과 마지막 줄 운용은 현지 몫이라는 문장이었습니다. 그 문장을 보여주자 현지 팀장이 잠깐 웃었습니다. 그는 납기를 믿어도 되지만 믿는 방식이 바뀌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이 나오자마자 행동을 했습니다. 통화 메모 첫 줄 옆에 납기는 출발이라고 적고 마지막 줄 아래에 설계는 공동이라고 적었더니 즉시 결과가 따라왔습니다. 그 메모가 현장 폴더의 표지로 들어가며 모두가 같은 문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2025년 8월 15일 오후 3시 저는 기술팀과 함께 훈련용 서버렉을 확인했습니다. 군사 사양은 가려져 있었지만 연산 기반이 돌아가는지 여부는 숨길 수 없었습니다. 정보선은 넘지 마십시오라는 금지가 나오자 저는 선택을 했습니다. 모듈 분리 원칙을 재확인하고 민감 데이터는 현지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경로를 닫았더니 곧바로 결과가 따라왔습니다. 표준과 상호 운용성 논쟁이 다시 고개를 들 틈이 줄어들었습니다. 2025년 8월 15일 저녁 교육 진행률을 보여주는 화면 한쪽에는 목표 가동률 85%라는 숫자가 붙었습니다. 그 숫자는 약속이 아니라 기준이었습니다. 저는 전환점 설득을 위해 숫자 3개를 문서에 고정했습니다. 교육 전력화 6주라는 일정 수치, 부품 재고 21일분이라는 안정 수치 목표 가동률,
85%라는 운용 수치였습니다. 숫자를 박자마자 결과가 나왔습니다. 현지 관계자가 납기 불안이라는 말을 접고 가동 안정이라는 표현을 회의록에 적기 시작했습니다. 2025년 8월 16일 아침 현장 회의에서 누군가가 익숙한 문장을 다시 꺼냈습니다. 국가 체면이 먼저입니다. 잊지 마라는 반대 대사였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저는 회피하지 않고 선택을 했습니다. 체면이라는 단어를 홍보 문장으로 남기지 말고 고장 감소와 교육 완수로 증명하자고 회의. 결론 문구를 바꿨더니 즉시 결과가 따라왔습니다. 같은 사람이 다음 문장을 덧붙였습니다. 체면은 가동률입니다. 지금이라는 재해석이었습니다. 2025년 8월 16일 오후 정비 라인 게시판에는 한국식 매뉴얼이 그대로 붙어 있었지만 그 옆에는 폴란드어로 옮긴 절차 요약이 함께 있었습니다. 저는 그 조합이 신뢰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단서를 보여준 뒤 이 문장 안에 행동을 이어갔습니다. 공동 점검 합의서 초안의 표현을 현장 언어로 고쳐 넣었고 고친 즉시 결과가 따라왔습니다. 현지 팀장이 체면을 세워주는 문장이라고 말하며 서명 위치를 한 칸 더 늘리자고 했습니다. 2025년 8월 16일 밤 저는 글리비체 숙소 책상에서 통화 메모를 다시 저장했습니다. 첫 줄과 마지막 줄은 바뀌지 않았지만 의미는 이미 바뀌어 있었습니다. 납기만 맞추면 된다는 말은 속도를 자랑하는 문장이 아니라 체계를 빠뜨리면 위험해진다는 경고로 바뀌었습니다. 운용은 현지 몫이라는 말은 손을 떼자는 문장이 아니라 현장에 맞춰 설계를 같이 하자는 약속으로 바뀌었습니다. 마지막에 저는 한 문장을 더 적었습니다. 공급망은 운이 아니라 시스템이라는 신념이 있어야 이 숫자들이 사람을 살린다고 말입니다. 2025년 8월 20일 글리비체 훈련센터의 합동 점검 일정표가 제 손에 다시 들어왔습니다. 종이 맨 위에는 폴란드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이 함께 적혀 있었고 맨 아래에는 공동 점검 합의라는 문구가 고정돼 있었습니다. 저는 그 문구를 확인하자마자 행동을 했습니다. 전날 2025년 8월 19일 밤에 저장해둔 통화 메모 파일을 열어 첫 줄과 마지막 줄을 그대로 출력했고 출력물이 나오자마자 결과가 따라왔습니다. 현장팀이 오늘 브리핑의 첫 문장을 납기에서 가동률로 바꾸겠다고 통보해 왔습니다. 통화 메모 첫 줄을 다시 보십시오. 정보 선절 되넘지 마십시오. 오늘 두 줄의 경고가 먼저 나왔고 저는 고개만 끄덕인 채 서류철을 닫았습니다. 2025년 8월 20일 오전 10시 폴란드 지휘관이 훈련센터 회의실로 들어오며 글리비체라는 지명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의 손에는 2025년 8월 1일 로이터 기사 요약본이 접혀 있었고 지원 차량과 훈련 정비, 수리 패키지라는 문장이 형광펜으로 칠해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가 형광펜 부분을 가리키는 순간 선택을 했습니다. 장비 인도표를 펼치지 않고 교육 전력화 6주, 부품 재고 21일분, 목표 가동률 85%라는 숫자 3개를 먼저 올렸고 올리자마자 결과가 따라왔습니다. 질문이 전차 성능에서 고장 처리 시간으로 다시 옮겨갔습니다. 절차대로 끝까지 가십시오. 지금. 가동률이 먼저입니다. 지금. 짧은 판단이 이어졌고 저는 회의록 첫 줄에 날짜 2025년 8월 20일을 박았습니다. 2025년 8월 20일 정오, 그날 가장 중요한 행동은 말이 아니라 확인이었습니다. 정비 라인 모니터에서 고장 코드가 처리되는 흐름을 함께 보고 교육분과 일정표에서 지연 항목이 사라졌는지 함께 체크했습니다. 제가 체크리스트의 항목을 넘길 때마다 폴란드 담당이 서명 칸에 펜을 가져갔고 서명이 찍히자마자 결과가 따라왔습니다. 책임이 업체와 정부와 현지로 흩어지는 책임 분산 허점이 한 칸씩 줄어드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위기의 원인을 다시 한 문장으로 정리해 넣었습니다.
계약 승인 트랙과 훈련 승인 트랙이 분리돼 지연이 생기던 허점, 점검 주기가 느려 현장 속도를 못 따라가던 허점, 책임이 분산돼 결론이 늦어지던 허점이었습니다. 그 문장을 회의록에 넣자 곧바로 선택이 나왔습니다. 현장 결론 문구를 공동 점검 합의로 고정하자는 제안이 올라왔고 제안 직후 결과가 따라왔습니다. 브리핑 문서의 마지막 페이지가 관계 회복 문장으로 채워졌습니다. 2025년 8월 20일 오후 3시 훈련장 한쪽에서 한국 교관이 폴란드 지휘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장면은 성능이 아니라 순서였습니다. 먼저 교육이 움직이고 다음 정비가 붙고 마지막 보급이 따라오는 순서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뜻이었습니다. 그가 조용히 말한 한마디는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처음으로 정비 라인이 스스로 굴러가기 시작한 순간이 가장 중요했다는 말이었습니다. 한국이 보낸 것이 장비만이 아니라 전장을 버티게 하는 시스템이었다는 표현이 그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행동을 했습니다. 회의 결론 문서의 제목을 납기 점검에서 가동 점검으로 바꾸었고 바꾸는 즉시 결과가 따라왔습니다. 현장 참석자들이 납기 불안이라는 말을 접고 가동 안정이라는 단어를 회의록에 적기 시작했습니다. 2025년 8월 20일 저녁 도쿄에서 온 질의 문서 흐름이 다시 언급됐습니다. 다카이치 총리 쪽에서 표준과 상호운용성이라는 단어를 건드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저는 선택을 했습니다. 표준 논쟁으로 끌려가지 않도록 정보 분류선을 지킨 모듈 분리 부록을 다시 보여주었고 보여준 직후 결과가 따라왔습니다. 표준이라는 단어가 다시 등장해도 현장 절차 문서가 먼저라는 프레임이 유지됐습니다. 표준 논쟁은 금지입니다. 오늘 절차 문서로 끝내십시오. 두 줄의 금지가 찍히자 폴란드 쪽 실무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다시 정리했습니다. 2025년 8월 21일 오전 미국 쪽 통화 요지 메모가 방위사업청 공유 폴더에 올라왔습니다. 관계자 설명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도 준비된 전력이라는 표현을 반복했고 장비 숫자보다 현장 가동을 물었다고 했습니다. 그 문장을 확인한 저는 마지막 행동을 했습니다. 통화 메모 파일을 열어 첫 줄과 마지막 줄을 회의실 화면에 그대로 띄웠습니다. 첫 줄은 납기만 맞추면 된다였고 마지막 줄은 운용은 현지 몫이었습니다. 이 문장들은 이제 정말 같은 뜻입니까? 저는 그 질문을 남긴 뒤 2025년 8월 21일 회의 결론 문장에 답을 박았습니다. 납기는 출발이고 운용은 현지에서 시작하지만 설계는 함께 해야 한다는 문장입니다. 박아 넣는 즉시 결과가 따라왔습니다. 반대 대사로 남아있던 국가 체면이 먼저라는 말이 큰 소리가 아니라 가동률로 증명하는 말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대가는 분명했습니다. 2025년 7월 2일부터 이어진 야간 회의와 인력 재배치로 여러 일정이 늦어졌고 비용도 늘었지만 그 대가가 없었다면 체계는 서류로만 남았을 것입니다. 저는 그 결론 아래 신념을 한 줄로 남겼습니다. 공급망은 운이 아니라 시스템이라는 신념이 지켜질 때 장비는 전력이 됩니다. 그리고 관계 회복의 문장도 같이 고정했습니다. 공동 점검 합의와 절차 문서 확정이 서로의 체면을 세우는 방식이라는 문장입니다. 체면은 가동률입니다. 지금 마지막 판단이 찍힌 뒤 통화 메모의 첫 줄과 마지막 줄은 더 이상 오해의 씨앗이 아니라 한국이 왜 체계를 팔 수 있었는지 보여주는 증거가 됐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 한 번만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저에게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